올해 1월에 0.13, 2월에 0.07, 3월 0.04, 4월 0.03으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이것도 줄어들고 있는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안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전세 물건이 쌓이고 가격이 내린다지만 여전히 비싼 전세값의 한숨. 오를 땐 억 단위로 오르고 내릴 땐 몇 천만 원 단위로 내린다면 이걸 갖다가 안정되고 있다.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공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맞죠? 우리가 작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야말로 억 단위, 2억씩, 3억씩 전세 가격이 매가가 그만큼 올라도 놀랄 판인데 전세 금액이 그렇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셨는데 그렇게 올라간 이후에 지금 비수기가 오면서 계절적 비수기가 오게 되면서 일부가 빠졌습니다. 한 2억 오르고 2천만 원 빠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작년 그 8월달 이후에 1억 8천이라는 금액이 오른 건데 이걸 전세가 안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그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까? 정부나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자, 전세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매물도 함께 쌓이는 형국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지 않아도 전세값을 크게 내리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 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에서 1호까지 높아진 뒤 올해 1월에 0.13, 2월에 0.07, 3월 0.04, 4월 0.03으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이것도 줄어들고 있는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거지 전부 다 플러스 구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매달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주 만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며 3주 연속 마이너스 0.01을 기록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5주 동안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 한 20% 오른 다음에 0.02가 빠진 거야. 한 1000분의 1 빠진 거죠, 그러면? 맞죠? 20%에 0.2, 한 1000분의 1 빠진 겁니다. 네? 매덕 오른 다음에 1, 2천만 원 찔끔 내리는 걸 갖다가 이걸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락을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대세하락으로 뻗어나가는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움직임은 부동산의 움직임은 원래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쭉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이 오죠. 조정이 오는데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가다가 계단으로 잠깐 거리량이 없으면서 멈출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는 결국은 우상향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뭐 비싸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려갈 때는 와 막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다가 심지어 이게 다시 또 올라갈 때 또 막 비판을 하다가 일단은 막 또 떨어질 걸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매매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 대부분 굉장히 미미한 속도로 오르는 건데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잠깐 빠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5억짜리 아파트, 5억짜리 전세 금액이 지금 7억까지 갔습니다. 다시 5억으로 갈까요? 지금 7억에서 6억 8천 정도 됐다고 쳐보죠. 이게 다시 5억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일부 지금 비수기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는 거고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좋아하시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매매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떤 영상이라든가 뭐 블로그 같은 데 댓글 쓰시는 분들 보면은 참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너무 부동산을 모르시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격이 빠지는 거는 뭐다? 미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지금 빠지는 것보다 종부세 회피 매물, 종부세에 대해서 두려운 분들이나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장 가격, 신고가보다 작은 금액으로라도 5월 말 전까지 털어야 되는 거니까 그 조건으로, 5월 말 전에 잔금 조건으로 가격을 좀 싸게 내주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지금 그거를 노려서 당장 구입해야 된다. 6월달 넘어가게 되면 바로 가격이 상승하고 하반기 때는 더 급등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틀렸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 한 달 반 정도 뒤에 6월달 이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얼마나 더 급등을 할지를 보세요. 지금 이 유동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유동자금 많은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더 뛸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전세값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세값 얘기 계속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너무 오르기 때문에 잠깐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이것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세가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계절적 비수기가 겹쳤고 계절적 비수기가 겹쳤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다시 성수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빠진 걸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세 구하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구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신규 입주단지의 전세 매물이 증가한 영향 등으로 수급이 안정세를 보여 일부 지역은 전세값이 내렸다. 심지어 일부 지역이 내린 거고 올라간 지역은 계속 올라간 지역도 많아요. 그 다음에 신규 입주단지의 전세 매물이 증가한 것들, 이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전세 매물 소진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모든 게 지금 비수기 겹쳤다, 전세 매물이 잠깐 신규 입주로 증가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인 원인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규 입주 매물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신규 입주 단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매매가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 전세 매물에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까요? 또 모르시는 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을 것 같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 입주 물량이 들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그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전세를 놓는 사람도 있고, 매매로 놓는 사람도 있죠. 입주장애 때 매매로 파는 사람, 전세로 놓는 사람이 있는데, 매매 같은 거는 나와요. 근데 매매가 나와봤자, 서울 같은 거 기준했죠? 서울에서 어땠습니까? 전국적인 수요잖아요.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거니까 매물이 나왔다. 얼른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가 쌓일 겨를이 없어요. 쌓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는 어때요? 전세. 자, 이 매매는 서울이지만 어디서 삽니까? 강원도에서도 와서 사고, 제주도에서도 와서 사고, 부산에서도 와서 사고, 전라도에서 와서 사고, 서울에서도 사고, 막 전국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이 매매 물량 대비한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건데,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에 전세 구하러 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는 뭡니까? 결국은 그 동네 수요입니다. 매매는 전국적인 수요, 전세는 지역 수요예요. 그러니까 지역 수요가 적고 전세 물량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빠진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매매는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원화돼서 가격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 공급 많고 매매 공급 많은데 실질적인 가격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규 입주단지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이 떨어지는 건 이거는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새 아파트 입주한 것이 공급에 숨통을 줬다. 뭐 프레스티지 자이랑 강동구의 고덕자이, 고덕 강일 8단지, 10단지 이런 게 입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신규 공급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 사이에서는 전셋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서울에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데 주변 전셋값이 기본 2억 원 올라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출퇴근길이 멀어도 더 외곽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한숨 쉬었죠. 예, 떨어져봤자 실질적으로 전세를 새로 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전세보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진 게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라는 겁니다.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단지 같은 경우도 보증금 7억 5천만 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1월에 8억 원에 비하면 5천 떨어졌지만 원래 작년 상반기 6억 원인 거 비하면 결국은 1억 5천이 올랐다.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자, 성동구 옥수동의 나홀로 아파트 극동 옥정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억 1천에 거래됐던 것이 현재 5억 6천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한 달 전 6억 원에 내놨지만 4천만 원 빠졌지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5억 6천이라고 하더라도 6억에서 5억 6천 갔다고 하더라도 3억 천에서 비하게 되면은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죠.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다. 그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가락 금호 5구제곱도 보증금 6억 2천에 내놨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초까지 6억 7천, 6억 8천에도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보니까 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래 4억 5억 원 수준에 비해서는 최고 2억 원이 올랐다는 상태입니다. 내린 것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 금방 안 나가는 댓글에 달렸다. 금호동의 전세라는 세모씨는 전세값이 진정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 읽어보니 일부 단지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씩 내렸다는 얘기더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값이 억 단위로 오는 곳이 부지기수고 우리 집도 4억 원짜리가 6억 원, 7억 원 하는데 고작 몇 천만 원 내렸다고 진정이나 안정 오는 것이 공허하다. 전세가 제대로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전세값이 하향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걸 좋아할 게 아니고요. 또한 그것도 굉장히 일시적인 일시적인 이유인 거지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뭐 대세하락의 전조가 전세 대세하락의 전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충분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